일단 우리 가을 대회 시즌이 이제 시원해지면서 이제 보통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제 토, 일 대회를 다 몰아가지고 신청해 놔가지고 이 대회를 좋은 기록으로 또 혹은 긴 거리기 때문에 이제 마일리지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완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이 보통 9월 초중순 기점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토요일 매주 아침에 서킷이나 LSD로 지금 은연중에 전신의 피로를 이제 많이 누적시킨 상태에서 또 이번 주에 장거리 훈련까지 들어가는데 장거리 훈련 이후에 일요일 날 또 대회를 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무너지는 주기화 패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조급증이 생기고 또 내 능력치보다 더 과한 뭐 이를테면은 더 많은 마일리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페이스를 뛰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주기화 루틴을 이때 다 깨뜨리게 돼요. 8월 사이에 다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기화 훈련의 기본 틀은 일주일에 한 번 존2, 존3 기초 조깅을 하고 그 다음 고강도 훈련 뭐 수요일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벌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말에 장거리주 하고 많이 피로를 쌓잖아요. 그 다음에 컨디셔닝을 가져가면서 이 마디를 둬야 하는데 9월달 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강도 훈련하고 대회를 또 뛰어버려요. 이 컨디셔닝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대회가 실은 고강도 훈련보다 더 힘들게 뛰잖아요. 뭐 가끔 펄런한다고 하시는데 펄런한다고 해놓고서 하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과부하를 2연장 걸어버리기 때문에 9월 중하순부터 급격하게 부상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뭐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산대회 9월 달부터 많아지면서 로드레이스랑 겹쳐가지고 가다가 또 뭐 발목 분질러서 오거나 인대나 늘어뜨려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비유를 갖고 왔는데 이 연료만큼 냉각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냉각수의 역할이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고 냉각수 재킷에서 계속 돌면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실은 제 차거든요. 이 냉각수 개통이 다 터져가지고 900만 원 주고 고쳤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여튼 자동차도 이렇게 사단이 나는데 우리 몸이라고 그럴 일이 없겠습니까? 그쵸? 네. 여러분들께서 이 냉각수 개통 컨디셔닝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이 컨디셔닝을 안 해주고 계속 과부하를 걸게 되면은 결국 터져서 저처럼 이제 사단이 나게 된다. 네. 아니 뭐 자동차 부품이야 그냥 뭐 돈 주면은 갈 수 있는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몸은 이 신체 부위 뭐 이를테면은 근육, 연골은 한 번 상하면 100%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허리 심하게 다치신 분들 뭐 디스크 거의 뭐 준 평생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무릎 연골 쪽 심하게 다친 분들은 오늘은 비 오겠다 싶으면은 뭐 비 오고 그 정도로 막 무릎 통증 거의 준평생 앓고 가게 되는데 이 달리기 부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복 운동으로서 과부하를 많이 주며 주요 관절에 데미지 누적을 많이 해서
컨디셔닝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요. 실제 케이스 몇 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실제 케이스 몇 개를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천천히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좀 크게 할게요. 거리 욕심형입니다. 거리 욕심형. 아마 거의 대부분 저희 팀원분들이 이런 성향을 9월 중하순부터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계획하면서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뭐 동아마라톤, JTBC 마라톤 프로그램들 다 복귀해 봤는데 이 시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저희가 굳이 주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평일날에 막 30km 이상 뛰고 또 이거 막 말하고 뛰지도 않아요. 막 몰래 밤에 뛰고 오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회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를 정말 심하게 거는 케이스가 아주 매우 많아지곤 합니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원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육 과부하 일어나면은 회복 기간에 더 굵고 강하게 회복되는 게 이제 초회복 원리입니다. 이게 운동하면서 우리 몸이 더 강해지고 뭐 근육 울끈불끈해지고 지구력이라던가 주요 능력치가 올라가는 원리인데 이 회복 기간을 스킵하거나 너무 짧게 가져가면은 이거 뭐 매번 수업 시간마다 강조 드려요. 초회복이 되기 전 회복이 되기 전이라고 했죠. 회복이 되기 전 재차 과부하 근육이 치 손상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염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찢어진 근육이 또 찢어지길 반복되며 큰 손상 야기.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한 마일리지 뭐 이를테면 일주일에 막 두세 배 점프한다던가 특히 오랜 재활 기간 가졌다가 뭐 몇 분 계시죠? 갑작스레 장거리 돌입하면서 이런 마음가짐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되고 저희 코치진이랑 상의를 해서 조금 순서대로 올라가야 한다. 요거를 강조드리고 거리 60명 케이스는 장거리를 이제 격주간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번 주 30km를 뛰고 다음 주 35km를 뛰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리 욕심형으로 피로 누적이나 잦은 통증을 겪는 분들께서는 저희랑 상의를 해서 장거리를 격주간으로 하는 버전으로 조율을 하고 한 주는 중거리 템포런이라고 하면 한 존 3에서 5 수준의 말 그대로 중거리 미디엄 템포 조깅이 되겠어요. 한 하프 코스 언저리 되는 요 정도로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런 케이스에 지금 매몰되었다 싶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코치진한테 연락을 해서 마일리지 조절을 하고 이렇게 주기를 조율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덮어두면 어떻게 된다? 제 차 냉각수 탱크처럼 터져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가게 된다. 네,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루틴 붕괴형입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100%다 우리 학생 러너들, 직장인 러너들 공감할 부분일 것 같은데
선수들이야 예를 들어 월요일 날에 조깅하고 화요일 날에 인터벌하고 수요일 날에 웨이트하고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할 수 있지. 우리가 뭐 갑자기 잡히는 야근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월요일 날 하기로 했던 조깅을 화요일 날로 밀리고 수요일 날 하기로 했던 인터벌이 목요일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억지로 달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 그러면서 이 워딩 그대로 컨디션이 요동치는 요동치는 상태에 오랫동안 매몰되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루틴 붕괴형 케이스를 계속 겪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써져 있죠. 주중 조깅 1회, 주말 장거리 1회 이 원칙만 유지해 주세요. 나머지는 뭐 그냥 쉴 때 쉬고 유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당연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하는 주기와는 프로 선수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주기와 계획을 매주 하고 있지만은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갑자기 야근하는 거 어떻게? 갑자기 막 회의해가지고 뭐 부장님이 뭐 일하라는데 어떻게 하고 퇴근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어떤 훈련 계획에 대한 강박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심야에 고강도 훈련을 하거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훈련을 강행하거나 그냥 부상으로 직결되는 프로세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지원님이셨나요? 그때 뭐 야근하고 달리신다고 해가지고 말렸던 것 같은데 지금 9월달 날씨 선선하고 해서 뭐 밤늦게 뛰어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을 종종 가지신 분들께 제가 아주 매우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0.00001도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도 강조드렸지만 맨날 막 야근 자주 있고 특히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 요일 정해놓고 달리기보다 그냥 주중 평일 15K 내외 전투 조깅 한번 그리고 주말 수업날 혹은 수요일 인터벌 수업날 포인트 훈련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어요. 조깅 한번 고강도 포인트 한번 이렇게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의 러닝 실력은 쭉쭉 올라갑니다. 주 2회. 그러니까 뭘 더 하기보다 뭘 더 추가하기보다 억지로 내 컨디션을 계획에 맞추기보다 그냥 유연하게 하되 요 한 번 한 번 원칙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드리면은 루틴이 맨날 붕괴되는 분들께서는 조깅 한 번, 장거리라고 적었는데 포인트 훈련이라고 할게요. 포인트 훈련. 1회 원칙만 유지, 나머지는 유연하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상 불안형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크게 다쳤어. 예를 들어서 뭐 신스플린트라던가 뭐 거의 발건염이라던가 이런 큰 부상 이력 때문에 어느 작은 통증만 올라와도 불안함에 훈련을 계속 중단하게 되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뛸만 하면 조금 아파서 불안해서 쉬고 뛸만 하면 조금 불안해서 쉬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 중단하는 게 실은 정답이에요. 이제 부상 불안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퀄
회복이 덜 되었다는 뜻이라는 또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큰 부상이 이력 있었고 계속해서 작은 통증 발생으로 훈련 중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자료 좀 볼게요. 대체 훈련을 하자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들리면 계속 아파. 근데 잘 달리고 싶어.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몇 분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옛날부터 6단계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달리기만 해선 잘 달릴 수 없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지만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코어도 필요하고요. 상하체 정렬, 러닝폼이라고 그러죠. 정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한 멘탈도 필요하고요. 휴식과 훈련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단도 필요하고요. 이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지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달리기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못 달리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통증 때문에 러닝 트레이닝을 이어가기 어렵다면은 보강 운동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발상을 전환하여 다른 부분을 더 비중을 두면서 잘 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강 운동, 뭐 코어 운동이나 내가 평소에 뭐 상체가 많이 죽어. 그럼 뭐 백 운동이라고 하죠. 뒤에 뭐 기립근 운동 같은 거, 데드립 같은 걸로 주변 근육 보강할 수도 있겠고, 유산소 능력 떨어지는 거 싫어. 그러면 수영 최고 좋아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수영만 한 게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관절 통증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수영한 다음에 보강 운동 병행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실내 사이클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대체 운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상 불안형 증상을 계속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달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 이 시기엔 오히려 기회로 삼고 코어 운동이나 러닝폼 정렬 운동, 자세 운동이죠. 그리고 너무 지쳐 있다면은 조금 더 쉼에 휴식에 비중을 더 두면서 잠 푹 자고 스트레칭이나 폼롤러 쭉 하면서 회복에 비중 두는 것도 당연히 잘 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달리면서 철분 부족한 분들 많은데 뭐 철분 영양제 같은 것들 비롯해서 식단, 영양제 같은 거 많이 섭취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커버하는 것도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부상 불안형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은 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대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주기화 루틴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조깅하고 고강도 훈련하고 컨디셔닝 하는 거. 이 단계 중에 하나라도 건너뛰면 안 되겠고요. 이거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거의 200% 부상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없어야 돼요. 이걸 하고서 저희한테 코치님 아픈데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쉬어야죠 뭐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자기 몸 더 정성 들여 챙기시면서 주기와 루틴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회벅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네. 마라톤 훈련은 효율이랑 회복이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장인 러너들은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훈련 루틴을 가져가잖아요. 프로 선수들처럼 막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루틴 붕괴형 케이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컨디션이 유동칠 때는 그냥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주중 조깅 한번 포인트 훈련 한번 원칙만 하고 유연하게 들어가자. 계획 따라가다 오히려 컨디션 망가질 수 있다. 요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부상 예방은 사실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조금씩 아파 그러면은 과감하게 러닝 중단하시고 러닝 트레이닝 이외에도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뭐 요것들 다른 요소에 더 당분간 신경 쓰면서 다른 데서 채운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 달리기에 복귀하는 이런 루틴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대표 케이스 부분은 다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뭐 피드백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숙제 피드백을 이제 댓글로 안 드리고 이렇게 방송으로 드려봤는데 너무 한 분 한 분 짚어드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조금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숙제 부분은 이제 댓글로만 피드백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프로그램 내용은 여기서 이제 정규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되었고 요거 뭐 한 짤 요약하자면은 오늘의 짤이다. 연료만큼 냉각수도 중요하다. 네. 네, 지금은 물론 잘 고쳐가지고 잘 타고 있습니다. 수리 시기를 놓치고 덮어놓고 타다 보면은 사람이고 기계고 자동차고 사단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토크 시간, 네, 자유대화 시간 할게요. 뭐 운동하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동윤님 좋은 질문해 주셨네요. 서울레이스 주, 다음 주가 하프 TT인데 연속 T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서울 레이스 후 하프 TT 훈련 괜찮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감당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자, 모든 트레이닝의 원칙이에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들어감에 있어서 큰 과부 없이 많이 할 수 있다면은 괜찮아요. 공부랑 똑같죠? 내가 전공서 2권 그냥 달달 외울 수 있어. 외우면 됩니다. 근데 외우기 어려워. 그냥 한 권만 할래. 그럼 한 권을 해야죠. 그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때 컨디션이 어떨지는 지금 동현님 모르잖아요. 그쵸?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통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내외로 회복이 다 됩니다. 풀코스는 뭐 2, 3주가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그쵸? 그때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시기상조다. 지금 가능하면 달리는 것이 좋다. 자, 가능하면 달리는 것이 좋다. 근데 그때 몸이 안 좋으면은 뭐 10K 언더로 뭐 조율하거나 그러면 되겠지요. 연속으로 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은하님 왼쪽 무릎 아래 통증이 있어요. 병원 가야죠. 어떻게?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은하님? 뭐 이번 주에 또 남산 가신 거 아니에요, 몰래? 당연합니다. 이제 아픈 거를 그냥 덮어놔. 그냥 낫길 기도해. 그거 안 낫지. 당연합니다.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무수치료, 충격파 치료, 실비 다
햄스트링을 밟았는데 밟아주는 게 안 되냐고요? 위험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맨손 마사지 혹은 뭐 요즘 마사지건 유행이니까 마사지건 이용할 때 시원하다고 특정 부위를 소위 말해 조지는 경우, 네, 멍들고 근육 상에서 염증, 부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물론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 보통 근육 결이라던가 어떤 그 포인트 같은 것을 잘 못 보잖아요. 이를테면은 보통 이 무릎 뚜껑, 아이씨 어떻게 들어야 돼? 이런 무릎 뚜껑 같은 부위는 잘못 건드리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염증도 악화되고 무릎에 예를 들었지만은 잘못 건드리면 통증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매라 그러잖아요. 야매 비전문가 마사지 이거 큰일 납니다. 저도 이제 약간 제 썰인데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그 동네에서 그 무면허 시술해 주는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뭐 동네 용한 뭐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대침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치고 이 이만한 거 이제 침 그냥 막 큰 거 몇십 개를 꼽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무릎을 뚫었는데 반대쪽 오금까지 나왔어요. 그게 뭐 제가 탄의학적 의식은 뭐야 지학은 뭐라 지식은 없지만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앞에서 뒤까지 뚫어버리는 침인데 이제 그런 거 맞았다가 잘못된 친구 있거든요. 이제 막 다리 제대로 안 펴지고 그때 뭐 이제 소송이고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말았는데 큰일 납니다.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부위를 잘못 만지면은 만지면 안 될 곳 이제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안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이제 뭐 이야기가 좀 3000% 샜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영 씨 코어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려요. 자, 어깨가 뛸 때 맨날 아파요. 이때 어깨 운동하나요? 다른 운동하나요? 할 때 저는 매번 자신 있게 코어 운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뭐요? 아, 이거 그림판 그려야겠다. 그림판. 자, 이제 그림 실력이 이제 미천하지만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 달릴 때 보통 이렇게 달리게 되죠. 그쵸? 이렇게 달리는데 이 코어 부위가 약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달릴 때 힘드니까 이제 힙이 빠지잖아 이렇게. 네. 아주 그림 실력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힙이 빠져요. 근데 이걸 원래 코어통, 이 배가 이제 이 빠지는 무게중심을 높여주는데 이 배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M1 어깨로 그냥 집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어떻게 돼? 어깨가 그냥 힘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여기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복직근, 뭐 외복사근 비롯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코어통이라고 할게요. 그 배 앞뒤 옆 해가지고 코어통이랑 뒤 길이끈까지 해서 이 부위를 이제 올려줘야 이제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위에 이제 근력을 보강을 해줘야 근본적인 무게중심을
높일 수가 있겠다. 이게 바람직하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복근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자면은 코어가 약하면 무너지는 무게중심, 특히 위와 아래로 빠지는 엉덩이 부위를 어깨 및 다른 상체 근육들이 그래서 코어 이 배심 없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 러너분들 같은 경우에 힘들면은 이러고 뛰잖아요. 또 기립근도 없으면 이렇게 뛰고. 예, 그러면은 이제 프랭크나 레그레이즈 같은 그 하기 싫어 죽겠지만 보강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한 가지 정확히 짚고 갈게요. 지금 토일 트레일 플러스 로드 10km대를 조졌잖아요. 그쵸? 이게 당장은 괜찮아도 후 목쯤 지연성 근육통으로 확 터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원님이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장 괜찮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지연성 근육통은 보통 2, 3일, 2, 3일 뒤에 팍 터지게 되고 이 오버트레이닝 과부하 같은 것도 은연중에 계속해서 피로로 남아있다 갑자기 확 터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제 막 그게 막 참을 수 없는 쏟아지는 막 그런 피로감, 막 졸림 이런 걸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근육통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주는 그냥 내려놓고 한 오케이 샤킨 한 550 이 정도 이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30km니까.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흔히 말씀해 주십시오. 냅다 휴식도 훌륭해요. 네, 이번 주는 그냥 내려놓고 휴식하는 것도 아주 굉장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내 말씀드립니다. 이거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루틴이지. 이건 우리 몸 버리는 루틴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한 두세 개만 더 저기 하고 마무리할까요? 질문이 없는 걸로 알아둬도 괜찮을까요? 4점이요. 4점은 필연적으로 겪는다고 봐야죠. 네,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단, 이제 이 4점의 강도, 빈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 동생 정윤 선수 뭐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4점이 아니라 저번에 경아 씨가 표현했나요? 이게 4점이 아니라
그냥 사선이다. 내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순간 지나면은 특히 이제 25km, 30km 후반 구간 지나면은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올라오는데 이 사점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 사점을 견딘 다음에 다시 레이스 페이스를 찾아가느냐 이게 또 마라톤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디선가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세컨드 윈드 러너스 하이 이거 다들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잖아요. 막 4점 죽을 것 같은데 견디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조금 나아짐. 솔직히 확 나아지진 않죠. 그쵸? 조금 나아지면서 그래도 뛸만해지는 세컨드 윈드와 러너스 하이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4점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쵸? 열심히 달리기 그리고 컨디션 관리 잘하기 뭐 교과서적인 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종민님.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서 편하게 뛰려면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섭3 주자가 서포 완전히 뭐 이분들한테는 서포가 슬로우 조깅이잖아요. 이렇게 뛰면은 안 겪겠지.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완전히 로우하게 뭐 누구 패배해 줄 거 그런 게 아니라 기록주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라토너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어쩌면은 되게 마라톤에 있어서 재미있는 요소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채팅창 계신 분이 7분인가요? 몇 분 계시지? 편하게 평소 이제 또 막 저희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궁금했는데 못 여쭤봤던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별다른 질문이 또 없다는 걸로 제가 저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연료만큼 냉각수도 중요하다. 네, 마라톤 대회가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과부하를 걸 수 있으니까 내 몸의 냉각수 컨디셔닝을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토요일 수업 때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국밤입니다.